바다와 접하지 않은 나라가 있지만 4,000개 이상의 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직까지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대한 돌 항아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푸른 산 아래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한 폭격 중 하나의 흔적이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라오스입니다. 탐험할수록 그 평온한 외면 뒤에 숨겨진 신비로운 세계, 독특한 풍습,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가 잘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하이프 버튼을 눌러서 번호 1, 바다가 없는 나라, 독특한 명소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위치한 국가로 5개 이웃 국가의 국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한 메콩강은 그들에게 시판돈이라는 이름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4,0개의 섬이 있는 땅으로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관광 강국인 그리스의 총 섬수와 비슷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콩강이 너무 넓고 수천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량을 자랑하는 콤파팽 폭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폭포는 평균 11 영세제곱미터의 수량을 자랑하며 우기에는 최대 49 영세제곱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수량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선배에 해당합니다. 시판돈의 독특함은 두 계절 간의 대조에 있습니다. 홍수철이 오면 물이 높아져 대부분의 모래사장이 잠기고 큰 섬들만 푸른 나무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메콩강의 수위가 최저로 내려가면서 수천 개의 모래톱과 부드러운 백사장이 드러납니다. 이 모래사장은 수백 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태국의 푸켓이나 베트남의 나트랑 해변 못지않게 부드럽고 하얗습니다. 하지만 짠 바닷물 대신 여러분은 어머니 강이 맑은 담수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시엔관 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이 0개 이상의 거대한 돌 항아리가 있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철기 시대에 조각된 것으로 무게가 14톤에 이르고 높이가 3m가 넘습니다. 과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역 주변에 자연석이 전혀 없다는 점으로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 항아리들을 제작하고 고원까지 운반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에서는 이 항아리가 왕이 군사들을 위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쌀수를 담는 용기라고 전해지지만 고고학자들은 소름 끼치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사라진 선사 문명의 장례의식에 사용된 거대한 석관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라오스는 후아판주의 깊은 땅 속에서 생존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동굴 네트워크입니다. 전쟁 시기에 이곳은 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땅속에서 완전히 숨겨져 살아야 했던 집이었습니다. 이 지하 주민의 수는 현재 번화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 450개의 동굴 복합체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실제 도시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곳의 독특함은 빵집, 극장, 심지어 코끼리 우리와 같은 다양한 시설 목록에 있습니다. 이는 동굴의 천장과 내부 면적이 매우 커서 거대한 동물이 살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끼고 싶다면 라오스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만든 곳으로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번호 2. 유명한 관광지. 첫 번째 장소는 루앙프라방으로 세월이 수세기 전 멈춘 듯한 유산의 고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문화의 영혼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끼낀기와 지붕의 사원들과 고풍스러운 프랑스 식민지 건축물 사이에서 세월이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하이라이트는 푸시산으로 여기서 메콩 강위로 저물어가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정교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생명의 나무 그림이 있는 왓시앙통 사원도 있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 약 30km 떨어진 쿵시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의 독특함은 미네랄이 풍부한 석회암층을 지나 흐르는 에메랄드빛 물입니다. 폭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창한 숲속에 맑은 자연 수영장을 형성합니다. 이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숲속 새들의 노래를 듣는 것은 라오스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치유 요법입니다. 루앙프라방이 고요함이라면 방비행은 남송강의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우뚝 솟은 석회암 절벽의 장관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으로 일출 때 계곡을 감상하는 열기구 비행, 카약, 튜빙 등의 독특한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푸른 라군은 깊고 푸른 물과 신비로운 동굴로 가득 차 있어 젊은이들이 반드시 체크인해야 할 명소입니다. 비엔티아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끄럽고 바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은 국가의 상징인 금으로 도금된 파탈 루앙으로 부처님의 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파투삭이 있으며 이는 파리의 개선문에 비유되지만 라오스의 영혼이 담긴 힌두교와 불교 신들의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메콩 강변에 위치한 부처공원은 수백 개의 거대한 불상과 신상이 있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남라오스의 참파삭주에 위치한 고대사원 와푸는 코끼리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비롭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보다도 오래된 크메르 제국의 유적입니다. 이끼 낀 돌 기둥, 긴 돌길, 그리고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식 구조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사원 정상에서 바라보면 메콩강 하류 지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이곳에 한때 존재했던 찬란한 문명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과는 이야기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고대 사원, 강, 평화로운 마을 뒤에는 수세기 동안 형성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민족이 있습니다. 번호 3. 코끼리의 나라에서 남자가 아내를 원할 때는 반드시 출가해야 한다. 라오스의 1000마리 코끼리의 나라라는 이름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응음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천 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동원하여 라오스의 여러 마을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역사에서 전투 코끼리는 중전차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점은 이곳의 코끼리들은 결코 일을 하지 않으며 왕자처럼 대접받고 신선한 과일을 먹고 향기로운 물로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코끼리는 단순한 야생동물이나 과거의 운송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깊은 불교 신앙을 연결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코끼리의 이미지는 왕실 건축물에서부터 고대 사원의 정교한 조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라오스 사람들은 진정한 남자의 정의가 경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시간에 있다는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깊은 나라에서 거의 모든 남성은 최소한 한 번은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효를 나타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출가할 수 없기 때문에 라오스의 젊은 남성들은 어머니와 자매를 대신해 출가하여 공덕을 쌓기 위해 불교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출가가 사랑의 척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여성들은 출가한 남성에게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며 그들은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인내심이 있으며 가족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으로 여깁니다. 출가한 적이 없는 남성은 종종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 오랜 수행은 보펜양, 괜찮아이라는 삶의 철학으로 응축되어 이 철학은 라오스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평온한 삶의 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라오스 사람들은 보펜양을 통해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을 쏟았다면 그들은 비난하거나 압박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것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포기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펜양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시간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그들이 8시에 약속했지만 9시에 도착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보펜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서양인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서두름이 오히려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과거를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라오스 사람들을 시간의 부자로 만들어 그들은 매출이나 지위보다 휴식,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합니다. 이 덕분에 1000마리 코끼리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울증 비율을 자랑합니다. 남성이 결혼 전에 출가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라오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번호사, 라오스 여성의 역설적인 결혼 관습. 라오스 여성은 샴파꽃에 비유됩니다. 부드럽고 강인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교하게 수놓은 신 의상을 입고 어깨에 파 비앙 스카프를 두른 여성의 모습은 단정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성과 달리 출가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가장 끈질기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매일 아침 여성들은 사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찹쌀을 준비하고 스님들에게 공양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라오스 여성은 단순히 부엌의 불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서 가족의 영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불교에 봉사하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덕을 쌓습니다. 불교 국가의 다소 폐쇄적인 외관과는 달리 라오스 청년들의 감정 생활은 매우 자유롭고 순수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모습 중 하나는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시원한 샘물에서
함께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성별에 대한 장벽이나 편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집에서 남자친구를 초대하는 전통에서도 드러납니다. 젊은 여성들은 가족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따뜻한 난로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어떤 판단이나 금지가 없습니다. 사랑이 꽃을 피우면 전통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됩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라오스 신부의 모습입니다. 결혼식 꽃 대신 그들은 머리를 높이 묶고 새돈을 직접 머리에 장식으로 꽂습니다. 이는 풍요의 상징이자 젊은 부부에게 부유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라오스는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로 결혼 후 남성은 보통 아내의 집으로 이사하여 모든 노동의 책임을 지고 외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결혼 관습에서의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데려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들은 최소 3개월 이상 라오스에 거주해야 하며 자신의 청렴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행정적 장벽을 형성하여 라오스 여성이 국제 결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과 라오스 시민 간의 성적 관계나 동거를 공식 결혼 전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영혼의 경계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영적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번호, 신비로운 민속 신앙. 라오스에서 태어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32명의 쌍둥이, 영혼이 당신의 몸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영혼들이 매우 민감하고 놀이를 좋아한다고 믿으며 인간이 위기나 아픔을 겪거나 단순히 두려움을 느낄 때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치 의식, 즉 영적 묶음의 독특한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의식의 엄숙한 공간에서 노인들이 참석자의 손목에 흰실을 묶어 영혼들을 소환하고 붙잡아주며 주인이 생기를 회복하고 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실들은 신성한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관광객들은 최소한 처음 3일 동안 절대 자르지 말라는 주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주어진 행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연결은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P5라고 불리는 신들과 영혼들을 통해 주변 만물로 퍼져나갑니다. 이들은 땅, 산, 강을 지배하는 지역 신들입니다. 순수한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도 각 집이나 큰 건물 앞에는 부처상을 대신해 땅의 신을 위한 작은 사당산 프라품, 샘프라폼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우물을 파거나 숲에 들어가는 등 자연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은 의식과 재물을 통해 피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신비의 정점은 메콩강과의 혈연적 연결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나가용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민속 신앙에서 나가는 괴물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보호하는 최고 수호신으로 깊은 강 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매우 강력하여 매년 금식 축제 때 수천 명이 강가로 모여 나가의 불빛 현상을 감상합니다. 이는 강이 깊은 곳에서 하늘로 직진하는 빛나는 구체로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숭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지며 라오스 사람들은 고인의 무덤을 미니어처, 집처럼 꾸며 생활용품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의 이동이며 영혼은 저 세상에서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도나 축복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6. 섬뜩한 풍습. 라오스의 고대 숲에 가면 코무족이나 몽족의 한 갈래와 같은 보산족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인의 기억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존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묻는 대신 고인의 유품을 수공예로 제작된 나무 구조물에 보관하고 이를 고대 숲이나 절벽의 공간에 두며 영원히 자연과 직접 융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보존 지역은 엄격한 공간으로 변모하여 살아있는 이들은 항상 존경을 표하며 멀리서 관찰하기만 합니다. 특히 아카족의 긴 작별 의식은 두 세계 간의 특별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고인의 공간을 집안에 여러 날 동안 보존하며 작별 의식을 진행하고 추모 공간 옆에서 함께 생활하며 영혼을 조상에게 보내는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깊은 효심을 표현하는 신성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마감된 여정을 존중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삶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사건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들의 유품은 공동생활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깊은 숲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정신 공간 조화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 공간과 영적 공간의 구분은 고산 마을 입구에 설치된 상징의 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통적인 상징과 형상을 가진 이 문은 엄격한 경계 역할을 하며 이 녹색 지역에 우연히 영향을 미치는 외부인은 자연의 힘에 사과하기 위한 문화적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을 안에서는 주술사의 역할이 전통적인 민속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오래된 관념은 때때로 과거의 인구 조정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쌍둥이에 대한 금기가 그 예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 시대의 부적절한 시각으로 인식되어 공동체에 우려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문명의 빛이 이 전통을 완전히 변화시켰지만 고산 지역의 노인들의 기억 속에는 과거 시대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깊은 역사적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믿음이 이렇게 깊이 삶에 뿌리 내리면 이는 고인을 보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일상적인 행동 규칙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번호 7. 태국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거처에 대한 규칙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머리를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숭배하며 각 개인의 존엄성과 영혼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른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극히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며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은 하찮고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발로 가리키거나 발을 테이블이나 의자에 올리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특히 발바닥을 부처님이나 스님 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원에 앉을 때는 하찮은 부분이 신성함을 해치지 않도록 다리를 뒤로 접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님에 대한 여성의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스님은 최고의 미덕의 상징이므로 여성은 스님의 몸이나 그들의 옷자락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약물은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쟁반이나 수건 위에 놓아야 합니다. 아침 일찍의 탁뱃 행사에 참여할 때도 관광객은 경건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스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너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그들의 수행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원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생활 공간에 들어갈 때도 고대의 금기에서 오는 저주에 직면해야 합니다. 집의 문턱은 수호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행운을 쫓아내고 신을 도전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커플은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 표현, 특히 영적인 장소에서의 포옹이나 키스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무례하고 순수한 공간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함은 이곳에서 문명의 척도입니다. 고함치거나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은 영혼을 잃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보펜양이라는 철학에 따라 삶을 운영하기 때문에 성급하거나 강압적이며 거친 행동은 공동체에서 암묵적으로 배척됩니다. 심지어 고대 부처상이나 폐허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신을 모독하는 죄로 간주되어 용서받기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번호 8. 찹쌀의 음색. 라오스 사람들은 자신을 찹쌀의 자녀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1인당 찹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171kg에 달합니다. 여기서 찹쌀은 곁들이 음식이 아니라 모든 식사의 영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사 방식도 매우 독특한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소량의 찹쌀을 쥐어 동그랗게 뭉친 후 강렬한 생선 소스에 직접 찍어 먹습니다. 찹쌀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스님들에게 바치는 공약물로서 신성한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찹쌀이 기본이라면 야생 재료들은 라오스 요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남칸과 같은 국경시장에서는 손님들이 즉석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붉은 개미 알이 광고되며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깊은 샘에서 채취한 돌미역은 깨끗이 씻고 얇게 눌러 말려서 진흙과 숲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카뉴 산지가 고기 구이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은 1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고대 생물로 지금도 존재하며 이 지역의 독특한 별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나나 잎 위에 말린 검은 메콩강 생선과 수십 가지의 야생 채소가 믿기 어려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엘라오는 국가의 정수를 높인 맥주 브랜드입니다. 이 맥주는 지역의 향미 나는 쌀과 홉, 유럽 보리를 혼합하여 양조되며 부드러운 향과 깊고 강하지 않은 맛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티셔츠부터 도로변의 그늘막까지 이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타임 매거진은 이 맥주를 아시아 최고의 맥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음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항상 잔에 많은 얼음을 넣어 취기를 늦추고 술자리를 연장합니다. 음식이 우리가 라오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축제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축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 신앙, 공동체의 가치가 가장 뚜렷하게 융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번호고, 독특한 전통축제 미얀마의 코끼리 나라. 라오스는 4월 중순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 피마이본 파이메이 또는 물축제 테텐늑구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영적 정화의 의식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지난 한 해의 모든 불행을 씻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순수함을 남긴다고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참파꽃에 물을 가져와 사원에 있는 고대 불상들을 씻어주고 그 물을 소중히 받아 가족에게 뿌리며 신성한 축복을 기원하는 순간입니다. 물놀이가 끝난 후 라오스의 하늘은 분방파이, 분방페이 또는 비를 기원하는 로켓 축제의 우렁찬 폭음으로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로 거대한 로켓을 만들어 화약을 가득 채워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흰 구름 뒤에 있는 비의 신들에게 농작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려달라고 상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팀의 로켓이 가장 높고 멀리 날아가면 풍년의 징조로 여겨지며 반대로 터지지 않은 로켓은 팀장이 진흙탕에 던져지는 장난의 중심이 됩니다. 건조한 계절이 조용해지고 불교 달력 12월의 보름달이 빛나는 가운데 전국은 비엔티안으로 향해 분탓 루앙, 완넷 루앙에서 가장 큰 순례를 준비합니다. 금으로 도금된 상징적인 탑의 찬란한 광채 아래 수만 명의 신자들이 촛불 행렬 비엔티엔을 이루며 경건한 인파를 형성합니다. 경전의 독송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가 신비로운 영적 공간을 만들어내며 모든 라오스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와의 연결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분옥 판사, 마운오케이 판사는 불교 금식의 끝을 알리는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행사입니다. 수천 개의 화려한 연꽃, 베라이, 하와 페이가 강에 띄워져 불행을 쫓아내는 동안 메콩강의 수면에서는 나가의 불꽃 현상이 폭발합니다. 핑크색 불꽃 구슬이 아무 소리도 없이 깊은 강바닥에서 솟아오르며 사람들은 이것이 나가 왕이 부처님을 환영하는 인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다채로운 축제를 바라보면 이 평화로운 나라가 20세기 가장 아픈 시기를 겪었던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번호 10, 지구에서 가장 많은 폭탄을 보유한 국가. 라오스는 어떤 국가도 원하지 않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폭탄이 떨어진 땅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전쟁 동안 미국 군대는 이 나라의 영토에 200만 톤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숫자는 끔찍할 정도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역에 떨어진 폭탄의 총량을 초과합니다. 파괴의 밀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되며 매 8분마다 폭격이 이루어지고 이는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비행기 엔진 소리가 멈춘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참혹함은 여전히 영토 곳곳에 퍼져 있는 8천만 개의 침묵의 폭탄에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전쟁의 유산은 여전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어린 세대에 속합니다. 현재의 제거 속도로 볼 때 이 땅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몇백 년 더 걸릴 수 있으며 라오스를 전쟁이 단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에 비해 인류가 청소하는데 수세기가 걸리는 유일한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독한 현실에 직면한 라오스의 깊은 지역 주민들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만 살기보다는 치명적인 철강 조각들을 삶의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더 이상 폭발물이 없는 거대한 폭탄 껍데기는 튼튼한 집, 기둥, 가축의 먹이통 또는 채소밭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활용됩니다. 심지어 가장 큰 폭탄 껍데기는 반으로 잘라 비어있는 배로 변형되어 주민들이 강을 오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활용 예술은 그들이 폭탄에서 금속 조각을 수집하고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숟가락, 포크, 칼과 같은 가정용품으로 주조하면서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가정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평화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전쟁의 유산은 라오스 전역의 여러 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 땅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 아닙니다. 나라 북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밀매망 중 하나와 관련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번호 11, 금삼각 경제특구, 법이 멈추는 곳.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 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때 악명 높은 밀매 제국의 성지였고 20세기의 어두운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귀비 밭이 펼쳐진 곳입니다. 전성기에는 이 지역이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양귀비 밭은 150, 0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당시 골든 트라이앵글의 생산량은 황금 초승달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의 총합보다 10배 더 많았습니다. 이곳의 잔혹함은 국가처럼 밀매 네트워크를 운영한 쿤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쿤사는 0명 이상의 중무장 병력을 가진 몽타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중방어 미사일부터 포병까지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쿤사의 밀매 수익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법이 없는 땅에서 왕으로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고 이 신성한 숲지역은 99년 임대 경제특구 SEJ로 변모하기 위해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0헥타르 이상으로 확장되어 작은 라스베가스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중심에는 화려한 금도금동 건축을 자랑하는 킹스 로마 카지노가 있으며 메콩 강 옆에 우뚝 서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는 초기 투자액이 3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라오스 경제에 있어 엄청난 수치입니다. 현재 카지노와 새로운 도시 지역은 구 비엔티안 수도의 면적의 5배에 달하며 서양과 중국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구에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중국의 한 도시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소국과 같습니다. 모든 시계는 베이징 시간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라오스보다 1시간 빠름, 간판은 한자로 쓰여 있고 길거리에서 파는 국수 한 그릇부터 수백만 달러의 도박까지 모든 거래는 현지 통화인 킵 대신 인민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차이나타운, 버섯처럼 솟아나는 5성급 호텔들,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외부의 느긋한 삶과 완전히 단절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연애와 결코 꺼지지 않는 카지노의 불빛 뒤에는 이 특별구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서들은 이곳이 초국가적 범죄의 핫스팟이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도시의 존재는 역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외화 수입과 현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경계가 여전히 공백인 지역에 안보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 12, 교통과 이상한 것들. 라오스의 거리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에게 경적 소리는 일반적인 양보의 신호가 아니라 성급함과 무례함, 인내심 부족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교통체증에 직면하더라도 운전자는 조용히 기다리거나 길을 양보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온화한 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때때로 스카이랩이라는 차량에서 나오는 경쾌한 소음에 의해 깨지곤 합니다. 스카이랩은 오토바이 앞부분과 승객을 태우는 캐빈이 결합된 3륜 자작차로 이곳 거리의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참파사기나 사바나켓과 같은 외곽 지역에서는 스카이랩이 단기 승객 운송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이 차량은 6명에서 8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최대 500kg의 화물도 실을 수 있고 비용은 $800에서 $1200로 오토바이 한 대의 가격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노동 가정이 소규모 운송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투자입니다. 자작차 외에도 라오스의 거리는 다양한 색상의 차량 번호판으로 눈이 부십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지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 시민의 흰색 번호판과 정부기관의 파란색 번호판, 외국인을 위한 노란색 번호판, 군대의 권력을 상징하는 빨간색 번호판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 분류는 교통 흐름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많은 법 집행의 개입 없이도 명확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라오스 도로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고급 자동차의 밀집한 출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라오스의 수도 바이엔티안에서는 놀라운 자동차 소유 비율이 기록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명당 약 170대에서 200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강국인 한국과 비슷하고 이웃나라 베트남의 4배에 해당합니다. 라오스의 자동차 수는 정부의 자동차 수입세 면제 정책 덕분에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실이 생겼습니다. 라오스에서의 메르세데스, 아우디, BMW의 가격은 베트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지 많은 도로를 달리는 반짝이는 슈퍼카나 길가의 노점 옆에 주차된 모습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라오스는 한 나라가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더 빠르게, 더 부유하게, 더 현대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라오 사람들은 다른 많은 곳에서 잃어버린 느린 삶의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익숙한 편견 뒤에 있는 라오스를 보여주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들을 탐험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